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에서 1.25%로 0.25%가 하락한 상태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갖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과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만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화폐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해가 쉬운 부분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지난 정권 말기에 380조 원에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520조로 무려 140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형태는 어떻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세수는 감소되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요. 그럼 이 부족한 비용을 갖다 어떻게 충당할까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이 부족한 세수를 갖다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국채 발행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임계점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차기 정권, 그러니까 현 정권 말고 차기 정권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시중의 화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갖다 높여갈 수 있는 여력은 높지 않다. 금리를 앞으로 향후에 계속 낮춰갈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차기 정권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 사태를 갖다 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것이요. 사실상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는 현상을 갖다 경험을 했죠. 복지가 강하고 국가가 과도한 예산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그러니까 유럽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복지를 줄이고 시장 경제가 보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갖다 줄이는 그러한 정책들을 갖다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죽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자신들이 주장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반성의 이야기가 없다. 다만 쑥 들어갔을 뿐이죠. 요즘 여러분들께서 소주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벌써 과거의 용어처럼 잊혀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주성입니다. 자, 어찌됐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국민들이 빨리 잊어주기만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최저임금,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안 되고 최저임금 동결을 수년간 진행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말까한 형국에 아직까지도 이들은 친노동자 성향의 정책들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데일리 기사고요. 이주일 금리 인하 여력 더 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올해도 5% 안팎의 인상이 이루어지죠. 그럼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도망쳐 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역사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아졌다.
지난 7월 1.75%에서 1.5%로 인하한 후 두 번째 회의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여기서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했나요? 집값 폭등시키려고 금리 인하시킨다고 했죠. 자,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급격하게 과도하게 늘려가면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현 정권 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갖다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기사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 대한민국 경제 침체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국가 예산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기조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가 나오죠. 관건은 추가 완화 여부이다. 이날 본회의 이후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서 금통위는 당분간 두 번의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여부의 추가 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25%에서 1%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걸 갖다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죠. 더불어서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이 아닌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국채 매입,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국채 매입은 바로 국가가 화폐를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화폐를 푼다는 이야기는 시중 화폐 유동성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화폐가 늘어난다. 지금 벌써부터 이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과도한 국가 예산 증액이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앞서 계속 제가 언급했다시피 경제 정책들이 하나도 선회된 게 없어요.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켜줘야겠다는 정부 의지가 전혀 변화된 스탠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의 경제 성장률 더 좋아지기 힘듭니다. 자, 이주열 총재는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진다는 것과 관련돼서 이는 대외 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어려워진 게 대외 경제 부분 때문입니까? 다른 국가들 다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 멈칫하고 있는 거 언론에서는 보도가 최소화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대외 여건에만 의존해서요? 글쎄요. 전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네요. 자, 어쨌건 기사를 갖다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내년 경제는 또 어둡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그런데 부동산은 왜 상승하느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화폐량,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더 부동산으로 몰리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경제는 침체 혹은 하락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기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는 정책들이다. 자,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하한 반면 실제 대출금리는 좀 다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질 대출금리도 더 하락할 여지가 높다. 결국 부동산을 갖다가 대출을 끼고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수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지금 현재라도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이네요. 앞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아직 본격적인 상승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을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매도 타이밍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이 한번 매도 타이밍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다만 이 매도라는 게 내가 1주택자인데 내 주택을 매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다주택자인데 하나를 갖다가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를 노려보시라는 말씀이시고 절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좀 제한적이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또 부동산, 경제, 정치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m in love with you.